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함수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 함수들은 저희가 내일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함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스컷 계정으로 새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일단 파일을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저장은 저희 네 번째 파일이죠. 그래서 SQL 4번이라고 하고요. 어,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어, 여러분들 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초등학교 때 혹시 이런 그림으로 함수를 설명한 적이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함수다. 그러면 인풋 값으로 1이 들어가면 인풋 값으로 2가 나오겠죠? 인풋 값으로 2가 들어가면 아웃풋 값으로 4가 나오겠죠? 예, 이런 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그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곱하기 1을 한다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함수가 어, 실행 결과로 주는 값을 리턴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턴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는 물론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그 아규먼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수행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되돌려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라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라클 함수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단일행 함수라고 하는 것과 행입니다, 행. 그 다음에 다중행 함수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함수들이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동작하는 방식이. 단일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이 테이블에 있는 행이 하나씩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행 하나하나마다 결과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행마다 행마다 결과값이 반환되는 함수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일행 함수들은요, select from dual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select from dual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뭐 to date라든가 to character라든가 혹은 to number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이번 시간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다중행 함수는 오늘은 단일행 함수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중행 함수에 대해서는 내일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행 함수는 테이블의 모든 행이 사실은 조건절이 있으면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만이에요. 조건절이 없으면 모든 행일 거고요.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행위,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하나의 결과값이 반환되는, 하나의 결과값이 반환되는 함수를 다중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행 함수들은 보통 통계 관련된 함수들이 다중행 함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수를 세겠다라는 함수가 있고요.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설명을 드리고 얘네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 함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행 함수. 첫 번째로 알려드릴 함수는요.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인데 모든 문자열을 소문자로 바꿔버리는 함수가 있어요. 자, selec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wer 그리고 name이라고 할게요. from emp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emp 테이블에서 이름은 대문자로 전부 다 입력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lower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소문자로 출력이 됐죠. 그죠? 자, 앞에 eName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eName을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행 함수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컬럼에 있는 문자열을 누구한테 준 거다? 로어라고 하는 함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로어라고 하는 함수는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 결과값이 뭐다? 소문자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행 하나가 함수한테 들어가고요. 그것마다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 있는 앨런이라고 하는 게 값으로 들어가서 소문자 앨런이 나왔고요. 세 번째 행에 있는 워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워드라고 하는 소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테이블에 행이 15개가 있었으면 셀렉트를 한 결과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5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일행 함수입니다. 단일행 함수는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전달받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전달받아서 반환되는 값도 하나씩 반환되는 게 그게 단일행 함수예요. 날짜로 변환하려면 컬럼 전체에 있는 걸 한꺼번에 변경할 수는 없겠죠. 첫 번째 행에 있는 거를 날짜로 변환하고 두 번째 있는 거를 날짜로 변환하고 세 번째 있는 거를 날짜로 변환하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런 함수들이 단일행 함수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어. 로어는 로어는 보통 어디에서 사용하시냐면 컬럼들 중에서 문자열 컬럼 이름, 문자열 타입인 컬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리턴을 해주냐면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소문자로 변환한 값을 리턴을 해주게 돼요. 그럼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는 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퍼를 사용하더라도요. 컬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준다?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어퍼는 쓰나 안 쓰나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결과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언제 어퍼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비교할 때예요. 자, 우리 like 검색했었죠? A라고 하는 글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볼까요? from emp where 이름이 like %a 결과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문법에는 맞는 문장이에요. 문법에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고요. 단지 검색 결과가 없을 뿐입니다. 왜 검색 결과가 없을까요? 이름은 소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대문자만 있죠. 자,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꾼다? 대문자랑 소문자로 바꾼다. 여기가 소문자면 여기를 로어 이렇게 바꿔서 비교를 하면 이름이 소문자로 바뀌었겠죠? 바뀐 다음에 소문자 A가 포함된 건지를 검사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는 앨런, 월드, 마틴, 블레이크, 클락, 아담스, 제임스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보통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소문자로 바꿔요. 그리고 비교하는 문자열도 소문자로 만들어요. 그럼 되겠죠. 반대로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대문자라고 하는 걸 알면, 그죠? from, emp, where 이 네임에 있는 게 전부 다 대문자다라고 하는 걸 알면 like 여기다가 어퍼를 써도 되는 거예요. %a, 퍼센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근데 굳이 얘를 대문자로 바꾸면서 얘랑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여기서 만들 때부터 그냥 대문자 A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문자열에 소문자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문자만 있을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대소문자가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컬럼에 있는 값들을 우선 대문자나 소문자 하나의 타입으로 전부 다 바꿔요. 그리고 비교 대상인 문자열을 여기서 소문자로 바꿨으면 소문자로 비교하고 여기서 대문자로 바꿨으면 얘도 대문자로 바꿔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처럼도 똑같은 결과를 주기는 하지만 보통 로어나 어퍼를 이용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을 아규먼트로 주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문자를 소문자면 소문자로 비교, 대문자면 대문자로 비교를 하시도록 만들면 돼요. 이럴 때 로어와 어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인 이름을 소문자로 바꿨겠죠? 그 이름이 소문자 A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행에 있는 이름을 소문자로 변환하겠죠? 그리고 다시 A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로어와 어퍼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검색어 사용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위쪽 문장이 18번 라인의 문장이 그 검색어 같은 거를 구현하실 때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어 엔진에서 검색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의 그런 SQL 문장입니다. 네, 자, 문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init ca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it cap.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select from. 그냥 바로 쓸게요. init cap e name from emp. 어떻게 바뀌었죠?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얘는 여기에 문자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타입의 컬럼을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단어의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니캡입니다. 보통 저는 이니캡은 제가 제 경험상 이니캡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해봤고요. 로어나 어퍼, 소문자나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는 많이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 캐릭터는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투 캐릭터는 전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설명만 쓰고 주석으로 설명만 쓰고 넘어갈게요. 투 캐릭터는 투 캐릭터는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컬럼에 있는 컬럼의 값들을 포맷에 맞춰서 포맷 포맷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게 투캐릭터예요. 그래서 보통 투캐릭터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날짜를 어떤 포맷으로 변경할 때 투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문장만 쓰고 넘어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입사 날짜, 그죠? 입사 날짜,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연도, 그 다음에 뭐, 대쉬, 월, 일,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이럴 때 투 캐릭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replac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자에 관련된 함수예요. 문자에 관련된 함수인데, 자, 이것도요, select, emp name을 가지고 할게요. replace,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 name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여기에 i라고 하는 글자를 언더스코어로 대쉬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는 테이블에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듀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문자열을 어떤 원본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꿀 때 replac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 원본 문자, 원래 문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꿀 문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면 여기는 그냥 문자열.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바꿀 문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EMP 네임, 직원의 이름 안에 글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select, replac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할게요. 이름 중에 만약에 A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면 별표로 바꾸겠다. 여기서는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테이블이 있는 거죠. 스미스는 테이블에 없었기 때문에 듀얼이라고 쓴 거고 이 네임은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P 자, 이렇게 쓰시면은요. A 글자만 바뀌었어요. 스미스에는 A가 없었기 때문에 바뀐 게 없고요. 앨런은 A가 별표로 바뀌었어요. 워드에서 A가 있고요. 존스는 A가 없어요. 마틴에서 A가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replace. 어, 보통 replace는 결과 출력하는 데이터를 숨기고 싶을 때 replace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생년월일 6자리가 있겠죠? 대쉬 한 다음에 7자리 숫자가 있죠. 맞아요? 이게 주민번호의 형식이에요. 주민번호의 형식인데 아, 아니다. 죄송해요. 얘는 아예 뒷자리를 잘라서 표현을 해버리면 돼요. 리플레이스보다는 잘라서 표현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리플레이스보다는 다른 함수를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 잘라버리는 게 더 좋고, 이거는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음. 아까 제가 잘라버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라버리다가 서브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일단 테이블에서 말고 문자를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서브 스트링.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숫자를 주겠습니다. 1, 2. from 여기서는 듀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컬럼이나 문자열을 주시면 돼요. 문자열 컬럼이라고 할까요? 문자열 컬럼. 여기도 문자열 컬럼.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자를 문자 개수를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있죠. 몇 번째 문자부터? 첫 번째 문자부터. 첫 번째 문자부터 몇 개를? 두 개를 잘라주세요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전체 문자열에서 두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 인덱스를 제가 2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몇 번째 문자부터? 두 번째 문자부터 몇 개를 잘라주세요? 두 개를 잘라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EN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에서 몇 번째 문자부터 몇 개를 자를 것인지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서 첫 두 글자만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이럴 수 있겠죠. select, sub, string,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첫 글자부터 두 개만. 그리고 어디에서 from, to, 여기서는 emp라고 테이블 이름을 써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두 글자만 나옵니다. 홍길동에서 한글도 두 글자만 딱 잘라줘요. 홍길동에서 홍길 이렇게 잘라줘요. 이런 게 그 데이터를 감추는 방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테이블이죠. 실제 테이블에서는 그 회원들의 사용자들의 혹은 여기서는 직원이 되겠죠. 직원들의 모든 이름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출력해서 보여줄 때 얘가 만약에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 거다. 그러면은 이름을 전부 다 안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할 때, 예, 뭐 잘라서 몇 번째 글자만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서브스트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개인 정보들이 일부만 보이고 노출이 적게 되겠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 제공을 할 때도요. 이런 그 데이터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감추고 셀렉트한 결과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함수들 중에서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을 보여드렸어요. 음,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갖는 로어, 어퍼, 이니캡 투 캐릭터는 조금 다르고요. replace, substring 이렇게 문자열 컬럼을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한 개의 행이 들어가면 한 개의 리턴 값이 나와요. 첫 번째 행이 들어가서 첫 번째 리턴 값이 나오고 두 번째 행이 들어가서 두 번째 리턴 값이 나오고 세 번째 행이 들어가서 세 번째 리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함수들을 단일행, 한 개 행마다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수 종류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